이번 시간에는 인셉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구글넷이라고도 부르죠. 왜냐면 구글에서 내놨기 때문인데요. 혹시 인셉션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인셉션 영화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농담이고요. 상관없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 있는 또 다른 꿈속으로 들어가죠. 이러한 인셉션이라는 독특한 영화의 구조와 이 구글넷이라는 구조가 좀 유사하다고 하여 인셉션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건데요. 또는 이 구글넷이라는 것을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. 먼저 이 구글넷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미지넷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 중간에 보시는 이 VGG라고 써있는 게 저희가 이전 시간에 했던 VGG 모델이고요. 여기서는 VGG 19 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로 왼쪽에 구글넷이 있죠. VGG넷보다 더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놓은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 인셉션이라는 모델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인셉션 버전 4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는 인셉션 버전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인셉션 버전 1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도 앞으로 다른 모델을 좀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우선 한 화면에 다 담기 힘들 정도로 이 인셉션이라는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지금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입력이고요.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. 딱 봐도 지금까지 봤던 모델에 비해서 뭔가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. 우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. 하나씩 보다 보면 별거 아니니까요. 우선 구글넷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가장 맨 앞에 있는 스템 레이어가 있고요. 말이 스템이지 그냥 컨볼루셔널 레이어입니다. 그리고 이 인셉션 블럭이 존재하게 됩니다. 블럭 계속해서 이 인셉션도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VGG와 마찬가지로 블럭 단위의 개념으로 존재하게 됩니다. 단지 이 블럭 하나하나가 조금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한 번에 보시기에 어렵다, 눈이 아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에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똑같은 블럭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요. 그리고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전부 다 같은 모양이에요. 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인셉션 블럭입니다.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이게 잘 뭔지 이해가 안 가도 조금 뒤에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.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분명히 제가 이 맨 마지막 맨 위에 있는 게 아웃풋 레이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 그런데 잘 보시면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. 이때 당시만 해도 네트워크를 깊게 쌓을 때 이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구글넷에서는 네트워크를 깊게 쌓았을 때 학습이 잘 안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아웃풋을 내고요. 좀 간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죠. 여기서도 아웃풋을 내고요. 여기서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로스 계산이 가능하겠죠. 여기서 로스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다시 이 단계에서 아래로 백프로퍼게이션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. 아웃풋에서도 마찬가지겠죠.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. 물론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게 필요 없지만요.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를 취해야 학습이 되었었고요. 자, 우선 여기서 스템 레이어 또는 뭐 그냥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입니다. 이전에 VGNet에서 봤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동일하고요.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맨 마지막 아웃풋은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방식과 동일하고요. 그럼 남은 건 이제 인셉션 블럭이 남았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인셉션 블럭이 뭔지만 잘 이해를 하셔도 이 전체 구글넷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게 될 거예요. 자, 우선 이 구글 인셉션의 각각의 블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. 제가 방금 전에 전체 그림에서 표시를 했다시피 이 구글 인셉션은 이렇게 블럭이 들어가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블럭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우선 요 B번을 이야기하기 전에 얘는 잠시 미뤄두고 나이브한 인셉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셉션 모듈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도 해요. VGNet에서는 3x3 컨볼루션을 썼었죠. 3x3 컨볼루션만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썼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좋은 건지 알 수 있는 길은 사실 딱히 없어요. 그래서 1x1도 써보고 3x3도 써보고 5x5도 써보고 요거 이제 맥스플링인데 뭐 그냥 맥스플링도 한번 써보는 거죠.
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다 써보자.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?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우선 이 나이브한 블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뭐 이전에 프리비어스 레이어죠. 여기는 뭐 이전에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고 나면 이 입력에 대해서 1x1 컨볼루션도 진행을 하고요. 3x3 컨볼루션도 진행하고요. 5x5도 컨볼루션을 진행하고요. 또 여기서 3x3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전 레이어의 어떠한 사이즈가 112 by 112 by 뭐 한 64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여기서 1x1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나면, 그리고 가까이 컨볼루션에서는 한 32, 3x3은 좀 많이 써볼게요. 64, 5x5는 한 32.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필터의 개수를 정의할 수가 없죠. 얘는 따라서 입력 값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. 64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것들의 이미지 크기는 우선 동일하게 맞춰준다고 하면요. 112 by 112 by 32, 112 by 112 이렇게 쓰기가 힘들죠. 112 by 112, 여기도 112 by 112. 네, 글씨가 좀 이상한 거는 가볍게 무시를 해주시고요. 아무튼 여기선 전부 다 이미지 사이즈는 동일하게 112 by 112 by 32, 64, 32, 64 대략적으로 이러한 크기가 되었네요. 그리고 이것을 컨카티네이션이라는 걸 진행해 줍니다.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32개, 필터 32개, 64개, 32개, 64개가 이것들을 쭉 이어 붙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112 by 112 by 192가 되겠죠. 쪽 128 플러스 64니까요. 이 필터들을 전부 다 합치면 192가 되고요. 이것을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게 됩니다. 일단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인셉션 모듈의 아이디어이고요. 이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또는 인셉션이라고 붙은 이유가 바로 컨볼루션을 진행한 거 안에서 또 여러 개의 패스를 분할한 다음에 또다시 이 안에서 컨볼루션을 또 진행하죠. 이러한 이유에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고 붙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각각의 필터의 개수,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죠. 32, 64, 32, 64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컨카티네이션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가 엄청나게 뚱뚱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개의 네트워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필터의 개수는 증가한다고 했죠.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증가를 하면은 연산량도 너무나 많아지고 실제로 학습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.